자, 우리가 이제 사용자 정의 예외라고 해서 그러면 예외 입셉션 클래스를 직접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바 표준 API에서 제공하는 예외가 아니라 우리가 직접 예외를 만들어 쓸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외 만드는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외 만드는 것도 우리가 이제 그 클래스 만드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자 패키지에서 우클릭 뉴 클래스 하시면 되고요. 예외 이름을 주실 때 뭐뭐뭐 exception 이렇게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밸런스 자 insufficient 자 exception 이라는 이름을 주겠습니다. 예, 뭐뭐뭐 exception. 그래서 예, 앞에 밸런스 insufficient exception. 뭐 잔고 부족 exception 얘기겠죠, 그죠? 예. 그래서 요거는 메소드 없이요. 예. 그냥 예. 그 라이브러리 클래스 형태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피니시 하시고 자, 근데 이 자체로 자, exception이라는 글자를 붙여서 해서 exception 클래스가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exception을 만들 때 그 클래스명 뒤에다가 exception이라고 붙여야 이게 exception인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일 뒤에 exception 붙인 거고요. 실질적으로 exception 클래스를 만들어 주실 때는 우리가 그 클래스로부터 상속받아서 자식 클래스 만들 때 extend 쓰죠. extend 이렇게 해서 자 요거는 이제 예외 그러니까 예외 그를 클래스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exception이라고 뒤에 상속을 받으시면 돼요. 혹은 예 runtime exception 예. 자 여기 runtime exception하고 예, 두 가지를 이제 쓰시면 되는데 자 요거 다시 API 보시면 자 요 자바랭에 exception 쪽에 보시면 자 여기 exception 있죠, 그죠? 예, exception. 그 다음에 runtime exception이 또 있습니다. 근데 요 runtime exception 보면 runtime exception은 예, 실행 예외죠. 그냥 exception 되어 있는 것은 우리 일반 exception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untime exception은 요 exception을 상속받아서 또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식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 일반 exception 예외를 만들 때는 exception 상속받아서 exception 클래스 상속받아서 만드시면 되고 실행 예외를 만드실 때는 실행 예외 클래스를 만드실 때는 runtime exception을 상속받아서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exception 대신에 요렇게 하셔도 된다는 거죠. runtime exception. 예, 요렇게 이제 상속받아서 만드는 거는 실행 예외 예, 로 만들어지는 거고 그냥 런타임이 앞에 없고 그냥 exception 예, 그래서 상속받아서 만들면 일반 예외 클래스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일반 예외 클래스를 만드는 거고요. 안에 자 작성되는 내용은 생성자만 넣어주시면 돼요. public 한 다음에 자 밸런스 위에 이름이 있으니까 요거 복사해서 쓸게요. 예, 클래스 명하고 생성자 명은 똑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클래스 명 이렇게 넣어주고요. 자 디폴트 컨스트럭터 기본 생성자 예, 이렇게 하나 만들어주고 자 그 다음에 매개 변수 값이 있는 매개 변수 하나를 가지는 생성자를 또 만들어 주겠습니다. public 해주고 이것도 자 요거 그대로 복사한 다음에 만들면 되겠네요. 예. 매개 변수 예. 하나를 가진 이제 스트링 타입의 메시지라는 매개 변수를 가지고요. 자, 요렇게 이제 이 지금 우리가 사용자가 직접 만들어주는 밸런스 insufficient exception이라는 클래스 상에서 예외 클래스를 사용해서 예외를 생성할 때 내가 직접 정해주는 직접
내가 이제 지정한 그 문자열을 얘 발생했을 때 띄워주고 싶어요. 그러면 요렇게 이제 두 번째 요 생성자처럼 이렇게 이제 메시지라는 문자열을 하나 받아서요. 우리가 부모 클래스의 생성자 호출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슈퍼 한 다음에 소괄로 열고 이렇게 했죠. 이렇게 슈퍼라는 부모 생성자로 호출을 할 때 요 메시지 매개 변수 문자열이 들어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던져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컨트롤 S 저장하시면 예외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예외를 그 이제 사용하는 이제 클래스를 만들어 봐야 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예외라는 게 있고요. 예외가 발생되는 게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외 이셉션이 있고 우리가 이제 그 일반 예외든 실행 예외든 어떤 오류가 발생되면 예외가 발생됩니다. 그러면 요 실제 이제 이 밸런스 insufficient라는 예외가 발생이 되는 것을 구현한 클래스를 작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 그다음 이제 클래스는 요걸 이제 이용하는 거죠. 클래스는 account라는 클래스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new 클래스에서 자, account 계정 클래스를 작성하겠습니다. account account account. 자, account도 메인 메소드가 없는 라이브러리 클래스로 작성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account 클래스의 메소드를 잘못 쓰면 이제 우리가 앞에서 만든 밸런스 insufficient exception이 발생되도록 처리를 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account 클래스를 작성할 때 자, 여기 이제 자, 작성을 할 때 먼저 private 자, private 접근 제한자를 가지는 자, long이라는 타입의 밸런스 필드를 만들어 줍니다. 잔고죠, 잔고 밸런스. 그 다음에 public 접근 제한자 다음에 이제 요 어카운트 생성자 자, 기본 생성자를 작성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자, 퍼블릭 그래서 메소드를 만들어준데 long 리턴 값이 리턴이 이제 long 값으로 이제 되는 이제 메소드입니다. get balance 자, 필드 값을 읽어오는 get 메소드네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하는 게 return return 해서 자, 밸런스 필드 값을 리턴해 주죠. get입니다. get. account 가 가지고 있는 요 필드 밸런스 값을 리턴해 주는 자, get balance라는 getter 메소드를 하나 만들어 주고 자, 그 다음에 붙여 쓰겠습니다. 자, 메소드를 또 하나 더 추가하는데 public 자, 접근 제한 가지고 리턴 타입은 이제 void고요. 자, deposit이라고 해서 메소드를 만들어 주는데 매개 변수 하나를 가지고 있고 money라는 인티저 타입의 매개 변수 하나를 가집니다.
그래서 값을 이렇게 정수값을 넘겨주면 디파짓에 넘겨주면 요 값을 밸런스에다가 저장하는 거죠. 저장하는데 이제 누적하네요. 기존의 밸런스 값에다가 자 누적하는 밸런스 더하기는 복합 대입 연산자 사용했죠. 기존의 밸런스 값에다가 더하기는 머니 이렇게 했네요. 누적시켜 준 거죠. 그래서 잔고에다가 머니만큼 누적시켜 주는 게 이게 뭐예요? 입금이죠. 입금. 내 계좌에 돈 입금해 주는 거죠. 디파짓이라는 자 메소드 만들고요. 자 메소드 하나 더 추가되는데 자 마지막 메소드 하나 더 추가되는데 요 이제 위드로우라는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메소드 요 위드로우라는 메소드도 퍼블릭 접근 제한자 가지고 리턴 타입은 보이드입니다. 리턴 값 없고요. 위드로우 해서 자 인티저 타입의 요것도 이제 머니라는 이름의 인티저 타입의 이제 매개 변수를 가지고 자 요 위드로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출금이죠. 출금하는 건데 자 출금할 때 자 요 메소드를 실행할 때 예외가 잘못 쓰면 이제 예외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발생되는 예외를 자 throws 해가지고요. 자 요 메소드를 호출한 부분으로 이제 떠넘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외 종류는 balance insufficient exception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데 좀 길다 그죠? 이름이 많이 길어가지고 요 클래스 이름 그대로 적어주시면 돼요. 예외 클래스 여기 있죠? balance insufficient exception 스펠링이 안 틀리게 적어주시고요. 앞에서 우리가 사용자 정의 예외 클래스를 만들었죠. 예외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요 예외를 언제 발생시키냐면 withdraw라는 출금이죠. 출금할 때 뭔가 잘못하면 요 예외가 발생되도록. 그래서 요 이제 예외가 언제 발생되느냐? 코드를 좀 키우겠습니다. 요거는 이름 throws 다음에 요 예외 이름이에요. 이렇게 놓고요. 떠넘길 예외 이름 이렇게 적어 놓고요. 자 여기서 자 조건문을 하나 작성할 때 만약에 자 밸런스 요거 필드죠. 필드 밸런스 필드 위에 있습니다. 잔고가 여기 통장 잔고가 여기 이제 전행되는 거죠. 자 withdraw 해서 어떤 자 머니 값을 던져 줬을 때 이 밸런스하고 머니하고 비교하는 거죠. 출금액이죠. 머니가 그죠? withdraw니까. 그래서 잔고가 출금액보다 작으면 그러니까 잔고가 금액이 10,000원이 있는데 출금을 예를 들어서 100,000원 한다. 안 되죠? 통장에 10,000원 들어가 있는데 100,000원 뽑아집니까? 안 뽑아지죠? 그죠? 100,000원 내가 분명히 통장에는 100,000원 찍혀 있는데 내가 찾을 때는 통장에는 10,000원이라고 찍혀 있는데 찾을 때는 100,000원이라고 찾는다고 해서 은행에서 100,000원 통장에서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죠? 잔고가 부족합니다. 이렇게 뜨죠? 10,000원밖에 입금 안 돼 있는데 100,000원을 찾으려고 그러면 90,000원 모자라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럴 때는 잔고가 부족합니다. 이렇게 떠야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처리를 이렇게 이제 예외 밸런스 인스피레이션 리셉션 사용해서 예외 처리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잔고가 이 출금할 금액보다 더 적다. 지금 찾을 금액이 모자란다. 그러면은 예외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외 발생시킬 때는 자 throws가 아니라 throw입니다. throw. 그래서 이게 명령어가 비슷하죠. s가 있냐 없냐 차이인데 throws라고 되어 있는 것은 예외가 발생했을 때 그 예외를 다른 곳으로 떠넘길 때 throws고요. 요거는 throws는 메소드 선언부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키워드를 적고 뒤에 예외 종류를 적습니다. 그 다음에 throw라는 거는 예외를 발생시켜주는 명령어예요. 키워드예요. 그래서 throw 한다면은 예외 발생시키는 거는
예외 클래스의 객체 생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throws 명령 뒤에다가 new 한 다음에 자 여기 이제 생성자 예. 여기 지금 예, 예외 요 밸런스 예,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쓰게요. 예. 직접 타입하셔도 너무 길죠? 예. 요거 예, 그대로 복사해서 예, 요렇게 자 요렇게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자 요 밸런스 insufficient exception이 발생될 때 자 요게 이제 오류가 발생됐으니까 요 exception이 발생돼서 exception 메시지를 내가 원하는 대로 출력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떤 메시지를 출력하고 싶으냐면 예, 여기다가 잔고 부족이라고 한글로 예, 제목로 딱 출력하고 뒤에다가 실제 모자란 잔고를 계산해서 출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더하기 한 다음에 소괄로 연산자 우선순위에서 소괄로 넣으면 먼저 이제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머니 빼기 밸런스 해서 내가 찾고자 하는 금액 예, 보다 지금 밸런스 잔고가 적어요. 그래서 머니에서 잔고를 빼서 얼마가 더 모자란다 예, 부족하다 얼마가 부족한지 예, 여기 잔고 부족 뒤에다가 예, 붙여놓고 그 뒤에다가 모자람이라고 예, 부족함이라고 할게요. 부족함 예. 원이 부족함 예, 이렇게 할게요. 자 이렇게 해놓고 자, 코드가 너무 길어서 예 그죠 예 요 중간에서 끊을게요. 더하기 뒤에다가 이렇게 끊을게요. 예 이렇게 해놓으면 아시겠죠? 예 예. 그래서 이제 if 단순 if문으로 이렇게 처리했어요. 예 예외가 발생했을 때 예 요 밸런스 insufficient exception을 발생하도록 예 했고 만약에 이제 뭐 요 조건에 밸런스가 머니보다 작지 않다 그러면 if문 실행하지 않고 그냥 자 밸런스 잔고 필드죠. 자 에서 자 빼기는 머니 해가지고 예 요 찾고자 하는 금액만큼 잔고에서 빼주면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은행에 10,000원이 있는데 5,000원을 빼 그러면 잔고는 얼마? 5,000원 남아 있으면 되죠. 머니 예 감소시켜주면 되죠. 예. 이렇게 이제 작성을 했습니다. 자 저장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어카운트, 요 지금, 예, 클래스를까지 만들었는데, 예, 요 어카운트의 요 메소드를 이제 사용해서 실제 이제 실행하는 거 클래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 클래스는, 예, 어카운트 example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어카운트, 클래스를 사용해서 실행하는 어카운트 example 클래스를 작성하겠습니다. 어카운트 하시고요. 어카운트 example 하시고 public state void main 메소드를 넣어서 실행 클래스로 작성하겠습니다. 쭉 앞에서 했던 내용하고 다 연결이 됩니다. 자, 메인 메소드 자, 작성 한번 해볼게요. 자, 제일 처음에 이제 뭘 했냐면 자 앞에서 만든 어카운트 클래스 타입에 자, 계좌죠 계정 예. 자 계좌 어카운트 계정을 하나 만듭니다. 그죠? 계정 객체를 자 new 해서 어카운트 자 은행 가면 우리 계좌 하나 터야 됩니다. 계좌를 터야 거래를 할 수 있죠. 통장 계좌 하나 만들어야 되죠. 그죠? 자 이게 이제 계좌를 만드는 거예요. 계좌 예. 계좌 만들기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예금을 하는 거예요. 자, 예금만 하는데, 자, 이렇게 이제 어카운트라는 객체,
예, 객체에는 예금할 수 있는 디파짓이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자, 디파짓 예금을 할 금액을 매개 변수 값으로 넣어주는데 만원 할게요. 1, 10, 100, 1000만. 그래서 이제 자바 이렇게 하실 때 정수값 하실 때 이게 이제 자릿수 우리가 이제 천단위 구분기호 이렇게 콤마 넣는 거 있죠. 이거는 자체적으로 이게 안 돼요. 이렇게 쓸 수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값 입력할 때 이렇게 못 쓰지만 여기 이제 밑줄로 이렇게 넣어주는 거는 가능해요. 예, 밑줄을 자 여기 있을 때 여기서 콤마 이렇게 넣어주는 건 안 돼요. 하지만 밑줄 넣어주는 건 가능해요. 콤마 대신에 요거는 허용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액 같은 거 넣을 때 정수 자리가 길어질 때 그때 천단위 구분 기호로 밑줄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이게 만 넣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입금하는 거죠. 입금. 그러면 입금됐으니까 입금된 금액을 통장에서 확인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예, system.out.pr print ln 해서 예, 자 지금 이제 예금액이라고 해서 지금 예금되어 있는 금액을 출력하겠습니다. 더하기 해서 제목 하나 넣고요. account.getbalance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자, 요 getBalance라는 메소드는 필드에 있는 값을 예, 출력해주는, 보여주는, 가져오는 겟터입니다. 그래서 여기 어카운트에 이렇게 보시면 예, 여기에 getBalance 있죠? 요 밸런스 필드 예, 롱 타입의 정수 값을 저장하고 있죠. 예, 예금된 금액을 저장하고 있죠. 잔고. 요 밸런스 필드 값을 롱 타입으로 리턴해주는 메소드가 getBalance입니다. 그래서 통장에 예금되어 있는 값을 금액을 이렇게 출력을 해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출금하는 거. 자, 출금을 하는데, 자, 출금할 때 withdraw라는 걸 사용하죠. 근데 이제 account 자, 여기 이제 withdraw 라는 걸 사용해서요. 예, 출금을 3만원을 출금합니다. 예. 3만원을 출금합니다. 예. 근데 빨간색 떠버리죠. 왜? 얘는 withdraw라는 거. 자, 이거 보시면 여기 withdraw죠. 그죠? 얘는 balance inspection exception인데 얘가 exception이라는 일반 예외죠. 일반 예외. 일반 예외는 try catch로 예외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빨간색 뜨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자 빨간색으로 뜨는 부분에 딱 갖다 대 보시면 여기 이제 우리가 try catch 부분을 직접 넣을 수 있는데 이클립스에서는 요거 자동 생성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바깥쪽에 try catch 블럭을 딱 감싸주는 게 surround with try slash catch 있죠. 요 두 번째 거. 얘를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코드가 만들어집니다. 자, 요렇게 하시고, 자, 트라이 블럭에서, 자, 요렇게 이제 출금을 하는 거죠. 예, 출금. 10, 100, 1000만, 3만원 출금하는 거죠. 출금이 정상적으로 되면 상관없는데, 정상적으로 안 됐을 때는 예외가 발생합니다. 어떤 예외? 밸런스 인스피런스 익셉션이 발생되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지금 처리하는 그 부분은, 자, 예외가 발생됐으니, 자, 여기서 이제 스트링 캐치 부분에서 자, 스트링 메시지 해서 요 예외 객체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를 get 메시지에서 가져온 다음에 자, 어떤 예외인지 출력문 사용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프린트 ln에서 메시지를 그대로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자, 여기 보면 자, 요 이셉션 발생시킬 때 넣어줬던 요 문자열, 예,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잔고 부족이라고 시작하는 거, 예, 요거 확인하는 거예요. 예, 확인하고, 자, 여기 이제 출력문 상에서 한 줄 띄우고, 프린트 스택 트레이스는 예,
지금 이제 예외 발생했을 때 요걸 이제 추적해서 경로를 다 출력해 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 우리가 예외를 만들고 예외 메시지까지 보고 하는 거 예,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행을 한번 해보면 예금은 10,000원이고 예, 요 출금할 때 예, 요 30,000원 출금할 때 여기서 예외 발생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잔고 부족이라는 메시지를 요 캐치 블락에 요 부분 예, 이점 예, 이가 예, 요 예외의 객체를 가지고 있죠. get 메시지에서 자, 잔고 부족 20,000원이 부족함 여기 이제 있는 것을 프린터 출력했고요. 마지막에 자, 이점 프린터 스택 트레이스 해서 요 예외가 발생한 경로를 추적해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밸런스 인스페션트 익셉션이 발생됐다. 우리가 만들어 준 거죠. 우리가 만든 요 사용자 정의 그 예외가 이렇게 이제 사용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어느 아카운트 이그젬플의 어느 부분에서 요 예외가 발생됐습니다라고 예, 출력을 해주는 거죠. 어카운트에서 13번 라인 여기서 이제 예외 발생 우리가 임의로 발생시킨 거고 여기 오류가 있을 때 그 다음에 어카운트 이그젬플에서 실제 여기서 이제 위즈로우라는 출금 예, 메소드를 호출하면서 이제 예외가 발생된 겁니다.